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고사양 첨단 반도체 작년 말부터 지금 법 시행해서 최고사양 칩이 지금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물론 우회 수출로도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현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단 제조업, 거기에 이제 당연히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략적 사업에서 AI도 뭐 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양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하이엔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도체 들어가고 중국이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뤄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단축될 것이냐. 이제 과거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TSMC가 지금의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업체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는 전체 수출,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서를 본 거에는 그 사탕수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TSMC가 가장 큰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요. 그렇게 걸리는데 거의 반세기가 걸렸죠. 50년 정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하고 많이 다른 얘기고, 그 당시에도 또 경제 상황도 많이 다르고, 미국에서 또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그냥 전체 거시 경제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은 그거를 이뤄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제 생각에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일단례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 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PhD라고 하죠.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한번 보긴 했거든요. 7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만 명 정도가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고급 인력들이,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 버리면 그게 더 많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중국에서 조금 주시해야 될 중국 산업들 중에 좋은 쪽의 산업이라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아까 박사학위 인력 얘기해 주셨는데, 네. 반도체는 사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배출하는 인력이 미국의 2배 정도 수준이란 말씀이시죠? 2배가 넘죠. 아까 7만에서 3만에서 7만이면.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반도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이제 학력 수준이라든가 얼마나 고학력들이 움직이느냐, 그런 걸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시점을 두고 있는 거라서 그거 관련된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리서치 시설이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할 거거든요, 중국이. 특히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쪽에 대한 발전 속도는 좀 가속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보냐면, 고사양 반도체 밀리면 이거 제대로 공급 못 받으면 미래 산업 거의 끝이거든요. 네. 속도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속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그렇죠. 거거든요. 다음 얘기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네. 지금 미국에서 AI 엄청난 AI 투자 붐이 일고 있어요. 네. 중국도 원래 AI와 IT 강국이기는 했었는데 제조 강국이었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이것들을 지금 이 AI 광풍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같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이제 개별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말씀 못 드리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저랑 동의 안 하실 수도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리포트를 받아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같은 경우에 사실 바이두라든가 바이트댄스라든가 그리고 다른 인터넷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요번에 양회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 이제 중점 주력 산업이 될 거라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힘든다는 얘기는 못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고사양 GPU 같은 것들이 공급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반도체 아니면 엔비디아 쪽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른 점 또 하나는 뭐냐면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AI가 자기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든가 학습 능력을 통해서 진화하는 건데, 중국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은 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 같은 게 미국 영어의 미국 영어는 아니에요. 전체 영어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더 똑똑해지고 진화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 중요하고 또 우리 굉장히 고사양의 GPU가 필요한데 그것들에 대한 두 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또 이제 다른 얘기죠.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긴 산업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나 아니면은 인력 같은 것들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쪽도 사실 중국만을 보자 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산업이 되겠죠. 발전할 산업이.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주식 이야기인데 다음 질문 이어서 하자면 한국에도 중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핑더더 말고는 주식들은 거의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중국 빅테크 기업들 매출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매출 대비 주식이 좀 반등이 없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누르고 있는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심, 센티먼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고생하고 있고요. 근데 어제 그저께였죠. 뭐 사실 그 양회 나오고 상생 지수들이 좀 빠졌을 때 양이 발표되고 실망감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5% 빠진 그 전날 하지만 1.78% 정도 다시 오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너무 많이 빠진 값도 있고 또 다른 이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징둥닷컴 있죠. JD.com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JD.co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커머스의 중심 중에 하나죠. 알리바바나 아니면 그 타오바오 이런 것들처럼. 그리고 요즘 흔히 나오고 있는 아까 얘기한 핀듀오듀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 값싼 의류나 아니면 상품들 테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테무라고 읽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선은 테크 기업들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실적은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탄탄하게 좋지는 않지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걸 눌러주는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서방 자금들이 홍콩에 있는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 테크 기업들 투자한 것들이 지금도 조금씩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하락하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주식들은 또 주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에서 제 생각에는 약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긴 싼데 이게 그 실제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을 반영을 하면 실적을 생각해서 이 주가를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압력들 때문에 중국 전체에 대한 투심이 너무 안 좋아졌으니까요. 네. 네, 방금 투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투심 이야기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 매출이 좋은 회사면 투자할 수 있겠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미국 주식은요, 고점인데도 조금 투자를 좀 해볼까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화권, 특히 그 홍콩 쪽이나 이런 쪽은 주가가 지금 과거 대비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도 사실 그 들어가기자는 마음이 그렇죠. 저는 좀 불안하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매출을 보면 매출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만 해도 지금 쿠팡 빼고는 뭐 그렇죠. 나머지 회사를 지금 거의 다 뭐 망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알리바바 하나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최근에 이제 티모도 이제 영업하기 시작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매출이 좋은데도 주식은 조금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는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손을 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사실 센티먼트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긴 하죠. 사실 어떻게 되면 돈이 몰리는데 돈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센티먼트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격이 아직까지 굉장히 싸다. 근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기에는 우리가 중국 마켓을 바라보는 아니면 중국 마켓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현재 가격에 이제 적용을 받은 것 같아요.